안녕하십니까. 남서울대학교 이수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Creativity and Emotional Interpretation Ability of Emoticons. 대학생의 창의성과 이모티콘의 감정 해석 능력의 관계성 연구입니다. 먼저 본 연구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대신에 간단하고 재미있게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모티콘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감정이나 의사 전달을 언어로 할 뿐만 아니라 그 표정이나 목소리, 몸짓, 그리고 눈빛 등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분 상태, 즉 감정도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이러한 의사소통은 비언어적인 요소들의 전달에 취약하기 때문에 내용이나 감정 전달 시에 오류나 오해를 일으킬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SNS 환경에서의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의사 전달을 위한 문자 외에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모티콘의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기기와 플랫폼에서는 3,600개 이상의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단어를 처리하듯이 이모티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장에 이모티콘을 포함하면 우리가 메시지나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고 결국 혼란이나 어색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보내는 사람의 의도와는 또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이렇게 이모티콘은 감정 표현에 도움을 주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또는 성별, 연령,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상대와의 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그 연구 목적은 창의적 성격 특징, 대학생들의 창의적 성격 특징, 그리고, 어, 즉, 다시 말하자면 그 타인의 아이디어를 기꺼이 생각해보고 강한 정서를 느끼면서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기를 원하는 이런 특성을 가진 개인의 창의성 요인이 20대 대학생들의 이모티콘 그 사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은 이모티콘이 나타내는 감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식별을 하고 이것을 잘 인지하는지 평가를 해보고 이러한 능력이 개인의 창의성과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위한 이제 선행 연구를 조금 살펴보면요. 이모티콘의 감정과 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 를 관련된 연구를 좀 찾아보면 디지털 매체를 통한 그 커뮤니케이션 상황 속에서 이모티콘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전제돼야 하는데요. 특정한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표정이나 몸짓, 배경 장식 등으로 이루어진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해할 때 비로소 이모티콘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MC 환경에서는 문자 메시지로만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을 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맥락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이모티콘의 그 사용이 매우 활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그 이모티콘은
감정을 표현하며 또 문자 메시지의 정서적 내용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이런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를 축약하여 보여주거나 또는 의미를 또는 강조하는 어, 강조하면서 메시지의 그 해석에 도움을 준다라는 이전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텍스트만으로 소통하는 것보다 이모티콘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이러한 경향들은 긍정적 정서를 전달하는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이유 등의 그 연구에 따르면 놀라움이라든지 공포, 슬픔, 분노를 묘사하는 이런 이모티콘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정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남성보다 행복, 공포, 슬픔, 분노를 나타내는 이모티콘을 정확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항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이모티콘을 이용하면 소통의 즐거움이 커지고 또 이에 따라서 유용성과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 증대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어서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모티콘은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빠른 소통을 돕는 수단이며 동시에 그 자체로도 소통 가능한 이런 시각 정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모티콘이 가지는 정서는 발신자의 정서 그 전달에도 중요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수신자가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성 등의 그 연구에 따르면 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대화 발신자와 수신자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음성적인 비언어 요소인 목소리의 높낮이나 또는 속도, 어조의 강약, 억양의 변화 등이 그 언어 속에 나타나는 것으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정서적 느낌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 이와 마찬가지로 CMC에서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그, 죄송합니다. 이전의 내용은 그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였고요. 네, CMC에서 같은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CMC에서 같은 내용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언어적 메시지와 함께 어떠한 비언어적 요소가 수반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비언어적인 그런 행위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의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모티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의성에 관련된 이런 선행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창의성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창의성은 개인 또는 조직이나 사회가 그 환경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독창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나 결과를 산출하는 이런 속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의성은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능력이자 특성이며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재반의 상황이나 문제들을 개인 나름의 새롭고 특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창의성이란 대학생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갖출 수 있는 각종 학습 문제, 생활 문제, 그리고 사사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하고 독특한 사고력과 창의적인 사물을 창의할 수 있는 이런 행동 능력으로 정의하여서
조략적 정의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대상을 살펴보면, 어, 본 연구는 4월 22일에서 5월 8일까지 충남 지역의 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61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답변에 10명의 설문을 제외하고 151명의 설문 답변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이 된 표본은 남학생 69명,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 82명입니다. 설문지의 구성을 잠시 살펴보면요. 먼저 다음에 보시는 그림 1에 보시는 이런 카카오톡에서 자주 사용하는 6개의 감정, 즉, 공포, 논란, 분노, 슬픔, 행복, 혐오의 이 6가지의 아이콘을 가지고 총 각 감정별로 6개씩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6개의 이모티콘이 사용되었고요. 이 중에서 각 감정별로 무작위로 1개의 이모티콘을 골라서 연구 대상인 대학생들에게 보여주었고, 이 해당 이모티콘이 나타내는 감정을 이 6개의 감정에서 골라보도록, 선택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문제가 설문에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대학생 개인의 창의성을 측정하는 설문을 리커트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인구 통계학적 질문이 있었고요. 이렇게 설문지 문항은 총 21개의 문항이었으며, 크롬바우 알파를 통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창의성 측정 문항 모두 0.92라는 값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전체적인 내적 일관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석 도구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크게 3가지의 이제 연구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구 문제로는 감정별 그리고 성별에 따른 이모티콘의 내용 및 감정 인지도를 빈도 분석과 T 검정을 통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문제 두 번째는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창의성의 차이입니다. 또한 이제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서 분석하였고요. 다음으로 연구 문제 3번 창의성과 이모티콘 유형별 내용 및 감정 인지도의 영향관계에 관한 분석 방법은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별 그리고 성별에 따른 이모티콘 내용 및 감정 인지 분석에 대한 결과입니다. 6가지 감정 유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이모티콘 읽기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복을 표현한 이모티콘의 정답 빈도가 87%로 가장 높았고, 공포 이모티콘의 정답 빈도는 19%로 정답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남학생들의 이모티콘 감정 읽기 능력의 평균은 3.04이고 표준 편차는 1.10이었으며 여학생의 이 이모티콘 감정 읽기 능력의 평균은 3.20 그리고 표준 편차는 0.97이었습니다. 남녀 학생들의 이모티콘 감정 읽기 능력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마이너스 0.90이었고요. 유의 확률은 0.371로서 유의 수준 0.05에서 성별에 따라서
그 여성이 다소 점수가 높기는 했지만, 이모티콘 감정 인기에 대한 그 능력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창의성 분석 결과입니다.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창의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의 창의성 평균은 3.45, 여학생의 창의성 평균은 3.39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학생들의 그 창의성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T 통계값은 0.572, 그리고 유의 확률은 0.568로서 유의 수준 0.05에서 성별에 따라서 남성이 뭐 다소 점수가 높긴 했지만 창의성에 유의한 차이가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성과 이모티콘 내용 및 감정 인지도의 그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모티콘 인지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 확률은 0.000으로서 창의성은 유의 수준 0.05에서 이모티콘의 감정 읽기 점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고요. 이모티콘 감정 읽기 점수 총 변화량의 9%가 창의성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 결과의 결론과 함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그 연구 결과를 보면요. 감정 유형별로 대학생들의 이모티콘의 감정 인지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행복, 분노, 슬픔, 놀람, 혐오, 공포의 순으로 감정을 잘 읽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긍정적인 이모티콘이 많다는 그 선행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수신자의 입장에서 자주 접하고 친숙한 이모티콘에 있어서 인지도가 보다 높아짐을 알 수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자주 사용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인 혐오라든지 그 공포에 대한 인지도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정 이모티콘이 메시지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정 이모티콘의 제작에 있어서 텍스트의 사용이나 과장된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의 효과를 보다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별에 따라서 이모티콘의 감정인지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여성이 다소 점수가 높았지만 이모티콘의 감정일기 능력의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이모티콘을 통한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더 적극적이면서 사용 빈도가 높다는 이런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인데요. 이는 대학생들의 특성상 이모티콘의 사용 빈도에 남녀 차이가 없고 따라서 이모티콘의 감정을 읽는 능력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해석되지만 후속 연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대학생의 창의성 정도에 따른 이모티콘의 감정 인지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먼저 성별에 따라 창의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의성은 이모티콘 감정 인지의 영향, 어, 그, 그쵸. 창의성은 이모티콘 감정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즉 창의성이 높을수록 이모티콘의 그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모티콘의 연구나 제작에 있어서 성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성별과 같은 나이나 성별 같은 이런 단순한 그 인구 통계학적 접근보다는 의사소통의 맥락이라든지 관계 또는 메시지의 그 복잡성 이런 그 다양한 맥락에서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배경의 상대와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모티콘의 사용에 있어 그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고요. 효과적인 감정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이모티콘 등의 시각 메시지 전달에 대한 기초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험에 사용된 6가지의 감정 이모티콘이 해당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일부 감정 이모티콘, 예를 들면은 혐오라든지 공포는 비슷한 감정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이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연구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